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동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의 표준 고급 단렌즈죠. 2020년 12월에 발매된 니콘의 Z50mm f1.2S 렌즈 리뷰입니다. 네, 이번에도 인물 촬영을 하러 가봤습니다. 니콘 Z8과 Z50mm f1.2S 렌즈를 활용해서 촬영한 라이트룸 무보정 로우 원본 이미지들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 포커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도 볼 수 있도록 화면 녹화 장면도 담아봤습니다. 50mm의 화각이야 워낙 편안한 화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클로즈업부터 풀샷 정도의 사이즈까지 정말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화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f1.2의 얕은 심도는 인물의 전신을 찍는 상황에서도 입체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와 구도에서도 부드러운 배경 흐림을 표현해 주는데, 이 렌즈의 배경 흐림은 진짜 환상적입니다.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줘요. 굉장히 배치되는 표현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배경 흐림의 표현은 많은 분들의 취향차가 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아마 이 렌즈의 배경 흐림을 싫어하실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커스의 경우에도 앞뒤로 갈대가 복잡하게 걸려있는 상황에서 f1.2의 얕은 심도로 촬영을 했지만 포커스가 헤매거나 하는 일 없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인물의 눈에 붙어 있어줬고요. 완전 측면처럼 다소 포커스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부분 눈동자의 포커스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살펴보면 포커스가 맞은 부분은 굉장히 샤프한데 주변부로 가면서 부드럽게 뭉개지는 배경 흐림의 느낌이 너무나도 감성적이고 니콘의 최고급 단렌즈로서 덩치와 가격에 걸맞는 굉장히 우수한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 및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을 살짝 보태가지고 50mm 대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50mm 단렌즈라고 믿기 힘든 압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게도 역시 약 1090g, 상당히 무거운 편이에요. 크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방에 챙길 때 다소 불리하긴 하지만 이제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거운 렌즈에 되게 관대한 편이라서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거운 렌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도 렌즈 무게 중심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 때 그렇게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방진 방적 지원하고 필터 직경은 82mm고 후드는 화형이고 역시 거대합니다. 렌즈가 손에 담는 감촉은 정말 상당히 좋고 고급스러운데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AF, MF 전원 스위치 하나 있고요. 렌즈 펑션 버튼도 하나 탑재 있습니다. 특이한 건 렌즈 주제에 디스플레이도 하나 탑재를 하고 있어요. 옆에 DISP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거리계 창을 띄우거나 조리개 값을 띄우거나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띄울 수 있습니다. 렌즈 테스트를 할 때 빼고는 이 LCD 창을 거의 볼 일은 없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네, 포커스링은 마감도 좋고 촉감도 좋고 돌아가는 느낌도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 이게 뭐예요? 지속적인 수동 포커싱이 필요한 영상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진 촬영을 할 때 포커스링에 손을 안 대고 파즈를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손 모양이 조금 애매해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싶은데 포커스링이 너무 커서.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컨트롤링의 단점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 렌즈는 컨트롤링이 이렇게 바디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포커스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왼손이 이쪽을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컨트롤링을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이 컨트롤링으로 조리개, 노출, ISO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제 카메라 파지법에 이슈일 수도 있지만 자꾸 오작동하는 일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링은 그냥 비활성화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AF 모드 수동 초점 링 옵션을 오프로 두고 포커스링을 잡고 돌려도 되긴 합니다. 이러면 이제 MF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AF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도 요 링이 있어서 저 이거 처음에 궁금했었는데 그냥 고무입니다. 약간 디자인적인 멋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 고무가 닿아가지고 밀리는 것도 방지해 주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엔 테스트를 통해서 렌즈의 선예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f1.2부터 굉장히 선명한 선예도를 보여주고요. f1.4에서 아주 약간 더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닫을 때마다 조금씩 좋아져서 f4에서 최고의 선예도를 보여준 후 f5.6과 f8까지도 굉장히 좋은 선예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f11부터는 회절 때문에 선예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f11까지는 상당히 좋은 선예도를 보여주고요. f16까지 쪼게 되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극 주변부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타사의 동급 렌즈, 동급 50mm f1.2 렌즈 대비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f1.2에서는 꽤나 많이 소프트하고요. f2.8 정도까지 조리개를 닫아야 선예도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f4에서 f5.6 정도까지 올라가야
좋은 선회도를 보여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선회도도 꽤나 떨어지는 편인데 F4 정도까지 조리개를 닫으면 그래도 선회도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동급 타사 렌즈 대비해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중앙부 선회도가 굉장히 우수한 데 비해서 주변부부터 극주변부까지는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근접 촬영의 경우 이 렌즈의 최단 초점 거리는 0.45m이며 접사 배율은 0.15로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접 화질의 경우 최대 개방부터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f1.4에서 조금 더 좋아지고 f2, f2.8 정도부터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네팅은 Z8 바디 내에서 비네팅 도정을 기본 상태인 표준으로 켜놓고 봐도 f1.2에선 꽤나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비네팅 보정을 끄면 비네팅이 상당하죠. 그래도 f1.4, f2를 거치면서 조금씩 없어지다가 f2.8 정도 되면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왜곡의 경우에는 라이트룸에서 왜곡 보정을 끄고 살펴봐도 왜곡이 별로 느껴지지 않으므로 왜곡 억제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커스는 여러 개의 스태핑 모터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몇 개의 스태핑 모터를 탑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15근 17매의 무식하고 크고 많은 렌즈 알들을 빠르게 움직이기는 역부족인 모습이에요. 최단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포커스 속도를 보면 다소 느리긴 하기 때문에 스포츠나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 아이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렌즈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인물 사진이나 스냅 사진 같은 것들 찍을 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모습이었고요. 포커스 소음 역시 약간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예상외로 포커스 브리딩을 굉장히 잘 잡아놨는데 이것도 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포커스 스태킹을 한다거나 할 때 아주 좋은 부분이죠. 보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1.2에서의 빛망울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에요. 색수차도 별로 관찰되지 않고 테두리 선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내부에서 양파링 모양의 흔적도 많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형태의 경우에는 9개의 조리개 날 덕분에 f1.4까지는 원형을 잘 유지해주지만 f2부터는 다소 각이 지기 시작하고 f2.8부터는 각이 좀 뚜렷해집니다. 주변부는 f1.4까지 럭비공 모양의 찌그러짐이 발생하지만 그 형태가 깔끔하니 나쁘지 않고요. f2 정도까지 쪼으면 찌그러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실제 촬영을 할 때 배경 흐림도 정말 환상적인데 f1.2 렌즈를 쓰는 이유가 부드러운 배경 흐림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렌즈의 경우 f1.2에서의 배경 흐림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포커스가 맞는 면을 기준으로 앞, 뒤 모두 굉장히 부드러운 뭉개짐을 표현하며 50mm 화각에 f1.2 렌즈를 써야 하는 이유를 굉장히 쉽게 납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축상수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에서는 어느 정도 관찰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조리개를 쪼을수록 점점 사라지고요. 조리개를 f2.8 정도까지만 쪼아도 거의 사라집니다. 축상수차 억제력은 그래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플레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광원 주변에 빛 번짐은 있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균일하고요. 렌즈 플레어 역시 형태가 다소 화려하지만 마치 그래픽으로 만든 것처럼 예쁜 모양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어가 예쁘게 만들어진다면 역광 촬영을 하는데 부담도 없고 아예 해를 인물에 걸치거나 하는 식의 촬영도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진, 영상 모두 역광 촬영을 좋아하는 저에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빛갈림의 경우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빛날개가 길게 뻗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리개를 한 f11 이상으로 쪼아주면 깔끔한 모양새를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러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50mm 화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새 카메라를 들이게 되면 이 카메라에 어울리는 50mm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하지만 이 니콘의 Z50mm f1.2S 렌즈는 그 좋아하는 50mm 달 렌즈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렌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하려면 다른 렌즈도 많이 써봐야 된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다른 렌즈들을 들고 갈 만큼 니콘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챙기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광학적으로 뭔가 완벽한 종류의 렌즈는 아니더라고요. 비네팅도 꽤나 심하고 중앙부랑 주변부 간의 선회도 차이도 꽤나 많은 편이고 플레어도 물론 잘 안 생기긴 하지만 생기면은 좀 화려하게 생기는 등.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 렌즈의 장점들이랑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상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보면 저는 참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니콘의 Z50mm f1.2S 렌즈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